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이 GPU를 가지고 왔어요. 조텍이 AMP 박스 미니인데 이 GPU는 외장형 그래픽카드거든요. 그래픽카드가 없는 노트북에 그래픽카드를 돌릴 수 있게 하는 거죠. 물론 조건이 좀 있긴 해요.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박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GPU가 대부분 그렇듯이 기본적으로는 그래픽카드나 여기에는 아예 외장 스토리지를 장착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네요. 박스 자체는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고, 이쪽 안쪽을 열어보면 굉장히 큰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각종 제품들이 나오게 되죠. 이쪽이 이 GPU 본체고, 그리고 이쪽에 각종 액세서리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 액세서리에는 이렇게 작은 라이저 카드, 그리고 8핀에서 8핀으로 이어주는 전원 셋업, 보니까 6+6핀짜리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6+6핀인데 말하면 8+8핀으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썬더볼트 3 케이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쪽에 어댑터가 있죠. 어댑터가 출력이 19.5V에 11.8A예요. 230W 정도 되는데 230W 치고는 평범한 무게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외에는 크게 특별한 구성품이라던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설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본체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박스 있잖아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요거는 생긴 거에 따라서 다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눕혀서 장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세로로 장착되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죠. 그래서 얘는 그래픽카드를 어떻게 꽂냐면 먼저 이쪽에 PCI 가이드를 제거해 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게 딸려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요것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뒤쪽에 공간이 완전히 비었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그래픽카드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될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PCI 슬롯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얘를 이런 거를 꽂아주게 되면 그래픽카드가 세로로 들어가서 공간 활용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위에 8핀이 있는데 얘는 그래픽카드에 보조 전원을 연결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렇게 사용할 그래픽카드를 하나 가져오면 되죠. 이 앰프박스 미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제조사와 관계없이 길이가 210mm 이하의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전원이 150W 이하면 다 호환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 조텍이 1660ti 정도가 되긴 하는데 좀 찾아보니까 빡빡하게 넣으면 2060 슈퍼 에어 모델까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여기 PCI 가이드 있죠? 이쪽을 이렇게 먼저 장착을 해주세요. 여기 걸쇠에 맞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딱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GPU에 있는 보조 전원을 그래픽카드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여기 라이저 카드를 이쪽에 꽂아 주시고요. 여기 맞게 마지막으로 넣으면 끝이에요. 이게 조금 뻑뻑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꼽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여기 위쪽에 나사 부분에 나사만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GPU 조립이 끝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만들어 놓으니까 탄탄하고 괜찮죠? 마지막으로 여기 뚜껑을 덮으면 끝이 나는 거죠. 일단 외형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요. 지금 1660ti를 넣은 상태인데도 무게가 1.3kg를 조금 넘을 정도로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구성이라서 그렇게 무거울 것도 없고요. 일단 전면에는 여기 USB 3.0 포트 4개가 위치해 있고요. 후면에는 이쪽에 썬더볼트, 얘가 이제 그래픽카드 인식시키고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경로고요. 이쪽이 전원, 이 그래픽카드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GPU의 전원을 끌지 켤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그냥 타공홀이 좀 뚫려있는 정도고 크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실제로 쓰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노트북을 가져와야겠죠. LG 그램 17인치를 가지고 왔어요. 와, 근데 그램은 진짜 볼 때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가볍습니다. 17인치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웬만한 15인치 울트라북 느낌이라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CPU는 i7 8565U에 8GB 램이 탑재되어 있고 휴대성 중심의 노트북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장 그래픽은 없어요. CPU도 저전력 CPU라서 문서 작업이나 유튜브 보거나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게임 같은 무거운 거를 처리하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 GPU를 노트북에 연결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GPU 쪽에 전원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노란색으로 불이 들어오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썬더볼트 단자에 케이블을 꽂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도 썬더볼트 여기 C타입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아무 썬더볼트나 뭐 아무 USB 타입C에 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무조건 썬더볼트 3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대다수의 노트북에서는 인식도 못하고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속도도 굉장히 낮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기본적인 노트북에서 외장 그래픽 세팅은 끝이 난 거예요. 드라이버만 잡아주면 되는데 조텍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썬더볼트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주시고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주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켰을 때 마우스 우클릭 상태에서 엔비디아 제어판이 뜨고 여기 이쪽에서 시스템 정보를 보면 그래픽 카드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우측 하단에 이렇게 GTX 1660 Ti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아래 리스트가 뜨면 정상적으로 세팅이 완료된 거예요. 그럼 비교를 보여드려야겠죠. 좌측은 내장 그래픽, 우측은 외장 그래픽을 사용한 벤치마크예요. 내식의 경우에는 프레임이 4~5배 정도 차이 나죠. 풀옵션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잘 나올 거예요. 다음은 배그인데 내장 그래픽으로 배그는 사실상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외장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니 국민 옵션 기준 40에서 50프레임 정도로 많은 향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인데 내장 그래픽으로는 지금 뭐 실행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반면 이 GPU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풀업에서 25프레임 근처를 뽑아주고 있어요. 벤치마크 총 정리는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요. 조금 코멘트 드릴 게 있어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을 노트북에 연결하고 노트북의 화면으로 게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노트북에서 화면을 띄워줄 때 CPU 내장 그래픽을 거치게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성능 손실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런 외부 모니터에 연결을 하면 성능이 더 잘 나와요. 레식 같은 경우에는 풀업에서 프레임이 6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구도 국민 옵션에서 80에서 100프레임 넘게까지도 프레임을 뽑아주고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거는 오버워치인데 매우 높음의 스케일 100% 옵션에서도 프레임이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높은 옵션에서는 144프레임도 가능해요. 내장 그래픽 상태에서는 뭐 플레이가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이외에 다른 게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무래도 선 하나 썬더볼트 3로 데이터를 주고받다 보니까 대역폭이 손실이 있어요. 외부 모니터를 연결했을 경우에는 20% 정도, 노트북 화면으로 볼 때는 30% 정도의 성능 손실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외부 모니터를 쓰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그리고 CPU가 저전력이다 보니까 4코어의 클럭이 2.5GHz 정도라서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다 못 뽑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전력 CPU가 아니라 뭐 H라인이나 이런 좀 더 고성능의 모바일 CPU라면 게이밍에서도 원활하게 좀 더 플레이가 가능할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말이죠. 그런데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게이밍에서는 뭐 대역폭으로 인한 프레임 손실이 좀 있지만 영상 편집에서 하드웨어 가속을 하는 데는 데스크톱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게이밍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모델링 같은 분야에서 쿠다 가속을 이용하는 데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건 가격인데 가격이 29만원대예요. 지금 이게 좀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런 유의 제품이 좀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이 GPU 중에서는 얘가 제일 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 GPU를 사용하는 유저는 정해져 있어요. 평소에는 업무나 공부 목적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고 집에서는 외장 그래픽을 연결해서 간단하게 게임을 즐기는 거죠. 물론 데스크톱이 여러 측면에서 좀 더 좋긴 하지만 뭐 금전적인 이유나 내 노트북에 있는 자료와 세팅을 그대로 이어서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조금 한정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GPU만한 게 없겠죠. 온도나 이런 거는 이렇게 아예 오픈 케이스처럼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신경이 크게 안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닫아도 크게 소음이나 발열이 문제된 적은 없었어요. 자유성과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짜십시다.